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1월 5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좀 밀려내렸죠. 최근에 워낙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밀려도 굉장히 급락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냉정하게 보면 고점에서 5%도 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인지하시면서 시장을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뭐 이미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지수는 오르는데 3일 연속 몸통이 풀로 음봉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물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즉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들은 계속 갖고 있었는데, 엔비디아나 몇몇 종목들이 이제 당일 좀 움직이면서 착시 현상을 좀 불러일으킨 거다. 이미 모닝 브리핑 때 이야기 드렸고, 하지만 냉정하게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황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신규 매수나 이런 데 참고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려고, 아니면 뭐 그냥 진짜 흐름이 궁금해서 보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근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어떤 답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최소한 일봉상에 120평이나 와야, 지금 이미 그 120평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어찌되었거나 그런 자리가 와야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지금은 흐름을 이렇구나 정도로 인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장전에 그렇게 흘러내리면서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초반에는 강하게 들어 올렸어요.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 비트코인이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그 흐름에 동기화된 좀 모습을 보여줬고,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즉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10월에 한번 급락하면서 마진콜 사태가 좀 있었죠. 그때 이후에 묻지마 매수 기조가 굉장히 좀 변화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한 배로만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의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좀 멈칫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이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뭐 푼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 조금만 밀려도 지난번에 어떤 악몽의 트라우마 때문에 포지션을 쉽게 거둔다라든지 아니면 해칭을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과연 이러한 흐름들이 미국장까지 전이가 될 것인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빅테크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이렇게 밀린다라고 해서 쉽게 무너질 그런 흐름들은 아니다. 다만 이런 어떤 비트코인의 어떤 수급기조의 변화는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오른 만큼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계속 제가 짚어드리고 있죠. 세력들과 개인들 간의 수급 변화. 역시나 전일 올라간 만큼 내려오기만 했는데도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매수하고 있죠. 그러니 세력들이 늘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이유는 개인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수급 변화가 분명히 요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 저는 지난 이제 일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드리면서 이런 것들 조금 먹자고 달려들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어찌되었거나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고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패턴들도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밀당 중일 가능성도 있고, 어떤 주도주의 순환매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가 한두 번 더 일어나고서의 패턴 변화를 봐야 되고, 일단 최소한 단기 쌍봉의 어떤 패턴이라도 나와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그러니 적어도 재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급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장전에 이렇게 흘러내렸다가 본장 초반에는 올랐어요. 근데 이후에 이렇게 밀려내렸던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 이후의 흐름에서 똑같이, 그쵸, 정확하게 하락하는 구간이 일치하죠. 같이 반등을 했다가 다시 밀려내리면서 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일단 비트코인 쪽 내려오는 흐름들은 수급의 변화가 있는, 기조의 변화가 있는데, 과연 미국장도 그런 기조의 변화가 생길지, 뭐
올해 관세 이제로 하락했었던 이후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던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결국은 이미 일봉상으로 올랐더라도 이렇게 음봉이 발생했던 것이 이렇게 후폭풍을 오고 있고,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윗골이 음봉이 발생을 했거든요. 즉 이 흐름은 무조건 매도 맞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선물상으로는 갭이 메워지는 흐름이긴 한데 현물상으로는 이 갭 자리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혹여나 오늘 갭 하락해서 밀리게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보다도 좀 더 밀릴 수 있겠구나를 여지를 좀 생각하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같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의 상승분을 내주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이 흐름에서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매수를 들어가고 있죠.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 그쵸? 효율적으로 매집해서 올린 다음에 조금만 흔들어주면 이런 방식으로 개인들의 쏠림의 흐름들이 쉽게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혹여나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고점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서 나오는 수급적 패턴이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당장에 꺾인다 안 꺾인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조심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코스닥이 이제 뒤늦게 올라오는데 이 흐름이 바이오제약이 좀 중심이 돼 버렸죠. 2차 전지가 한 번 정도 더 튀어줄 수 있는 삼성 SDI 뭐 계약이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합이 안 맞는 것은 아쉽다. 이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